지난 이야기, 계속해서 승민이 거슬리고 익숙했던 선예. 어느 날 선예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 홍씨 나무 아래 한 소년과의 아름다웠던 추억. 승민이 그 홍씨 나무 아래의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를 알게 된 이후로 더욱 신경 쓰이고 괜히 심술이 나는 선예. 그녀는 알게 모르게 계속 승민을 떠올렸다. 추억 속의 그 소년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에 대한 혼란을 느끼며 그렇게 흔들리는 선예의 마음과 그런 선예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꽃분이 과연 두 사람의 시기 질투의 삼각관계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갓 지은 찹쌀떡이며 막걸리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꽃분이는 설레는 얼굴로 승민을 바라보았다. 오늘이? 이제 막바지 봄이잖아. 장터에서 광대놀이도 열리기도 하고. 승민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나면 당장 집으로 가야 했다. 어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데 이렇게 광대놀이를 볼 시간이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꽃분이는 승민의 팔을 살짝 붙잡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나랑 같이 가자. 응? 가끔은 쉬어도 되잖아. 꽃분이의 반짝이는 눈빛에 승민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장터는 여느 때보다도 활기찼다. 비단 상인들이 고운 천을 펼쳐 보이며 아낙네들을 끌어들였고 떡 장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손에 들고 이거 하나면 다들 기운이 펄펄 날 것이오 라며 외쳐댔다. 오라비, 저쪽 꽃밭으로 가자.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했대. 장터에서 조금 벗어나니 작은 언덕에 꽃밭이 펼쳐졌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고 들꽃들이 바람결에 살랑거렸다. 꽃분이는 들뜬 얼굴로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아보며 깔깔 웃었다. 어때? 나 잘 어울려? 승민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울려. 오라버니도 해봐. 꽃분이는 승민의 귀 옆에 작은 들꽃 하나를 꽂아주었다. 푸앗, 오라버니. 이렇게 귀여운 모습은 처음이야. 승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웃으며 꽃밭을 거닐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아씨, 저기 저 장터 쪽 한번 보세요. 광대놀이도 하고 꽃놀이도 한대요. 하녀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선혜는 이미 저 멀리 꽃밭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승민과 꽃분이가 나란히 서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꽃을 귀에 꽂으며 깔깔 웃는 꽃분이의 모습,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이는 승민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거슬렸다. 왜일까? 그냥 가벼운 장난일 뿐인데 그 광경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었다. 저렇게 웃을 수도 있구나. 선혜는 지금껏 승민이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자신 앞에서는 늘 담담하고 그저 예 아씨 라며 고개를 숙이기만 했던 그가 꽃분이 앞에서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이 감정이 뭔지도 몰랐다. 하지만 기분이 몹시 나빴다. 흥, 잘도 노는군. 선혜는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대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런데도 저 장면이 머릿속에 각인된 듯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선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낮에 봤던 광경이 떠올랐다. 승민과 꽃분이가 나란히 서서 꽃을 보던 모습. 승민이 환하게 웃으며 꽃을 받았던 순간. 하인일 뿐이야. 선혜는 애써 생각을 밀어냈다. 하지만 묘하게 가슴이 답답했다. 자기도 모르게 베개를 끌어안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놈.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인지도 몰랐다. 그저 그가 꽃분이와 함께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오를 뿐이었다. 가을빛이 완연한 날이었다. 노랗게 물든 감잎이 하나둘 떨어지며 바람결에 날렸다. 선혜는 한껏 나른해진 기분으로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는 도통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은 책장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떠돌았다. 그녀의 시선이 결국 향한 곳은 마당 한편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다정한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다. 꽃분이와 승민이 함께 물동이를 옮기고 있었다. 꽃분이는 밝은 얼굴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승민은 조용히 듣다가 피식 웃었다. 오라버니, 그렇게 무겁게 들면 허리에 안 좋아. 그러냐? 그래. 자꾸 허리 숙이면 나이 들어서 큰일 난다니까? 내가 언제부터 내 허리 걱정을 했다고. 승민이 태연하게 웃으며 꽃분이의 이마를 살짝 건드렸다. 꽃분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선혜의 손끝이 책장을 넘기다 말고 멈춰섰다. 왠지 모르게 신경이 긁혔다. 평소라면 신경도 안 쓸 일이었다. 꽃분이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든 승민이 누구와 어울리든 그게 그녀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이상하게 속이 뒤틀렸다. 책을 읽는 척하며 힐끔힐끔 그쪽을 살폈다. 둘이 함께 웃는 모습이 못 견디게 신경 쓰였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내가 왜 이러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답답함이 무엇인지 몰랐다.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다. 선혜는 괜히 책장을 넘겼다. 그러나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다. 오라버니, 오늘 저작거리 가자. 저작거리? 응, 맛있는 국밥 사줄게. 어제 일당 받은 거 있거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괜찮아.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런걸. 꽃분이가 밝게 웃으며 승민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승민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선혜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청 끝까지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들의 앞에 서서 무심한 듯 툭 내뱉었다. 너희들 참 사이가 좋구나. 꽃분이가 깜짝 놀라 선혜를 바라봤다. 그러다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씨, 오라버니랑 저작거리 가기로 했어요. 국밥 먹으러요.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신경이 긁혔다. 그래? 정겹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그것을 눈치챈 건 다름 아닌 승민이었다. 선혜도 모르게 변해가는 감정. 승민은 선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선혜도 모르게 그의 시선에서 눈을 피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책을 읽다 말고 굳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해야 했던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터질 듯 갑갑했다. 그날 밤 선혜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가을밤 바람이 감잎을 흔들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날도 마당에서는 평소처럼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선혜는 대청마루 끝에서 조용히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손끝이 멈칫했다. 오라버니, 이것 좀 먹고 일해. 집에서 부쳐온 부침개야. 매번 고맙다, 꽃분아. 꽃분이가 환하게 웃으며 작은 보자기를 펼쳤다. 그 안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부침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승민이 미소를 지으며 한 조각을 받아들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선혜는 자신도 모르게 바늘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왜 저렇게 다정하게 웃는 거지? 그녀가 몰랐던 모습이었다. 평소 대하기 힘든 무뚝뚝한 머슴이었는데 꽃분이 앞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제야 선혜는 깨달았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승민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괜히 기분이 언짢아졌다. 무엇이 불쾌한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바늘을 쥐고 다시 술을 놓으려던 순간 손끝이 바늘에 찔렸다. 아씨, 손을 다치셨사와요. 옆에서 보던 하녀가 깜짝 놀라 다가왔다. 선혜는 당황한 듯 손끝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핏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었다. 괜찮다. 이 정도로 호들갑은.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녀가 서둘러 손수건을 내밀어 그녀의 손끝을 감쌌다. 그 순간 다시 저쪽에서 들려오는 꽃분이와 승민의 이야기. 오라버니, 이거 맛있지? 응. 내가 해온 건 항상 맛있어. 나랑 결혼할 사람도 너처럼 솜씨가 좋으면 좋을 텐데. 꽃분이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다. 승민도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 그의 아내가 될 상상을 한 꽃분이는 양손으로 붉게 달아오른 볼을 감싸주며 몸을 베베 꼬았다. 한편 선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을 획 들어 수투를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하녀가 깜짝 놀라 물었다. 아씨, 괜찮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이야기였는데 이상하게도 꽃분이와 승민이 함께 있는 것이 거슬렸다. 왜 저렇게 붙어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별것 아니라 생각하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만 저쪽을 향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다. 승민은 일을 하다 말고 잠시 고개를 들었다. 마침 마당 한쪽에서 선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묘했다. 승민이 잠깐 고개를 갸웃하자 선혜는 곧바로 시선을 피하며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다. 거기 예, 아씨. 승민이 묵묵히 걸어왔다. 여전히 표정은 담담했다. 하지만 선혜는 괜히 짜증이 났다. 이상하게도 방금 전까지 꽃분이에게 짓던 그 부드러운 표정과는 너무 달랐다. 너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일하면서도 꼭 저 아이가 챙겨줘야만 하더냐?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승민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꽃분이가 그냥 주길래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주면 다 받아먹어야 하느냐? 그녀도 모르게 말끝이 날카로워졌다. 그러다 저 아이가 내게 마음이라도 품으면 어쩔 셈이더냐? 왜? 혼인이라도 할 작정이더냐? 이건 분명 심술이었다. 혼인을 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녀는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승민은 미묘한 표정으로 선혜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굳이 부정하지 않는 승민의 태도에 선혜는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담은 말을 덧붙였다. 다음부터는 굳이 받아먹지 말거라. 예, 승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선혜를 바라봤다. 선혜는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급히 이유를 찾으며 말을 이었다. 그냥 그리 먹고 싶으면 내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먹으란 말이다.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승민을 외면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꽃분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씨가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왜 저렇게 승민을 의식하는 걸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꼭 쥐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꽃분이는 처음으로 선혜를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혜의 몸종으로 오랫동안 봐왔기에 잘 알았다. 지금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말이다. 바람이 부드럽고 하늘이 높고 푸른 어느 날이었다. 양반과 규수들은 나들이를 나서는 일이 많아졌고 선혜 역시 하녀들과 함께 저작거리 구경을 나섰다. 아씨, 오늘 장터에 광대놀이가 열린다 하더이다. 하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광대놀이? 예, 고개도 하고 춤도 추고 아주 볼만한 구경이라 하더이다. 선혜는 그 말을 듣고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흥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요즘 따라 집에만 있자니 더 심사가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근래에 답답한 마음이 풀릴까 하여 선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터로 향했다. 하지만 막상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선혜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곳에는 승민과 꽃분이가 먼저 장터 한편에 서 있었다. 그것도 꽤 다정한 분위기로 말이다. 꽃분이가 작은 노점에서 무언가를 집어들며 승민에게 살짝 건넸다. 오라버니, 이거 한번 먹어봐봐. 새로 나온 과줄이라는데 맛이 참 좋대. 승민이 피식 웃으며 받아먹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선혜는 자신도 모르게 부채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아씨,
하녀가 당황해 그녀를 쳐다봤다. 하지만 선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저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승민이 평소에도 말이 많거나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늘 담담했고 거리감을 유지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꽃분이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웃는다는 것이 신경 쓰였다. 저렇게 부드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동안 나한텐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었는데 선혜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화가 나는 것도 같았고 속이 쓰린 것도 같았다. 그때 승민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멀찍이서 자신을 바라보는 선혜와 눈이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선혜는 급히 시선을 피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마치 무언가 들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왜 내가 시선을 피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다잡아도 그 불쾌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씨, 저쪽 자리가 좋아 보이옵니다. 하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선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려 장터 한가운데로 향했다. 그리고 일부러 승민과 꽃분이 쪽으로 갔다.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다. 다만 두 사람이 사이좋게 웃으며 있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을 뿐이다. 왜 저렇게 붙어 있는 거야? 발걸음이 두 사람 가까이 다가가자 꽃분이가 먼저 선혜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 아, 아씨?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승민 역시 그녀를 보고 잠시 놀란 기색을 띠었다. 하지만 선혜는 일부러 무심한 척하며 입을 열었다. 여기서 뭐 하느냐? 그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싸늘하게 들렸다. 꽃분이는 허둥대며 대답했다. 그게 그냥 나들이 나왔다가 선혜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꾸했다. 그래, 좋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마음껏 나들이도 오고. 하지만 그 말끝에 실린 미묘한 감정을 꽃분이도 승민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씨도 광대놀이 보러 오셨사와요? 꽃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선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승민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늘 그렇듯 아무 감정도 없는 듯 보였다. 그게 더 불쾌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다정한 눈빛을 준 적 없으면서. 그녀는 내내 손끝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아 다시 발길을 돌렸다.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지만 가슴속에 남는 찝찝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선혜가 자리를 떠난 뒤 꽃분이는 몰래 승민을 곁눈질했다. 오라버니, 아씨가 왜 저렇게 우리를 노려보셨을까?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다. 승민은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눈빛에서 이상한 감정이 보였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감지한 것은 꽃분이도 마찬가지였다. 설마 꽃분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설마 그 고고한 양반 아씨가 이 평범한 머슴에게 무슨 감정이라도 품은 걸까? 그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하면서도 아까 선혜의 싸늘한 표정을 떠올리며 차갑게 식어가는 감정을 느꼈다. 그때부터였다. 꽃분이가 선혜를 본격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한 것은 그날 이후 선혜는 마당을 지날 때마다 승민과 꽃분이를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 하인과 하인의 일에 내가 왜 신경을 써야 하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승민의 모습이 더 눈에 밟혔다. 어느 날 선혜가 저녁 무렵 우물가를 지날 때였다. 그곳에는 물동이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있는 승민이 있었다. 저녁 노을이 물빛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냥 스쳐 지나가려던 순간 선혜는 무심코 발길을 멈췄다. 요즘 참 자주 눈에 띄는구나. 승민은 선혜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예상보다 차분한 얼굴이었다. 아씨께서도 자주 마당을 거닐고 계십니다.
그 말에 선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뭐지? 저 대답은 마치 자신이 일부러 승민을 찾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가. 괜히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내가 하도 자주 돌아다니니 마주칠 수밖에 없지. 승민은 은은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물동이에 물을 담기 시작했다. 선혜는 괜히 그 웃음이 신경 쓰였다. 도대체 왜 웃는 거지? 뭘 웃느냐?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러자 승민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씨께서 하인을 이렇게 자주 불러 세우시니 그저 신기하여서요. 그 말에 선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놈이 나를 놀리는 건가? 말을 듣고 보니 요즘 부쩍 그를 부르는 횟수가 많아진 것 같기도 했다. 아니, 내가 왜 굳이 저자를 신경 써야 한단 말인가? 선혜는 화를 참으며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발을 떼기도 전에 승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씨, 그녀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왜 그러느냐? 승민이 물동이를 한쪽으로 치우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웃어보시는 건 어려운 일이십니까? 그 말에 선혜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더냐? 아닙니다. 별 뜻 없사옵니다. 승민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물을 길었다. 그러나 그가 이미 던진 말은 선혜의 가슴 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웃어보는 일. 그 말은 왜 그렇게 가슴에 얹히는지. 선혜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께를 조심스레 움켜쥐었다. 그날 밤 꽃분이는 승민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승민의 어머니를 살펴드린 뒤 방 앞에서 승민과 마주 앉았다. 꽃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라버니, 응, 요즘 아씨께서 오라버니를 자꾸 부르시던데. 승민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구나. 그렇지. 꽃분이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평생을 양반과 머슴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살아왔다. 머슴이 양반의 삶을 넘보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지만 아씨가 머슴을 계속 신경 쓰는 것도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 오라버니, 꽃분이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씨가 오라버니를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승민은 허탈하게 웃었다. 설마 아씨께서 머슴 하나를 신경 쓰실 리 없지.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꽃분이는 더 불안했다. 그는 언제나 덤덤하고 태연했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다. 왠지 그저 기우에 불과한 그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어왔기에 그날 이후 선혜는 일부러 마당을 지나는 걸 줄이려 했다. 괜히 밖에 나가면 어쩐지 그의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나 참 웃기지도 않구나.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 쓰다니. 그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못마땅했다. 하지만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승민과의 마주침이 많아졌다. 그날 저녁 선혜는 저녁상을 받으며 괜히 하인들에게 심술을 부렸다. 이게 뭐냐? 국이 너무 짜지 않느냐? 아씨, 평소와 같은 간인데요. 오늘따라 짜다 하였거늘 왜 내 말이 틀렸다고 하느냐? 하인들은 벌벌 떨며 국을 다시 내갔다. 선혜는 속이 답답했다. 짜증이 난다. 그냥 기분이 나쁜 것뿐이야. 괜히 그놈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게 아니다. 정말 그런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낮에 봤던 광경이 다시 떠올랐다. 승민과 꽃분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던 모습. 마치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처럼. 그것이 왠지 신경이 쓰였다. 그날 이후 선혜는 자꾸만 승민을 찾았다. 그냥 마주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승민을 찾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못되게 굴었다. 그럴 때마다 승민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도 선혜는 멈추지 못했다. 왜 자신은 자꾸만 그를 건드리고 싶어지는 걸까? 마음이 들킬까봐 더 심술을 부리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선혜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의 눈은 달빛 아래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는 승민을 계속 쫓고 있었다. 광대 놀이가 있던 날 이후 선혜는 이상하게도 꽃분이를 대할 때 마음이 복잡해졌다. 꽃분이는 여전히 밝고 다정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며 선혜를 돌보았고 때때로 선혜가 심술을 부릴 때면 늘 그렇듯 싱긋 웃으며 넘겼다. 그래. 꽃분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지. 늘 밝고 정이 많고 무엇보다 승민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선혜는 마당을 거닐다가 우연히 승민과 꽃분이가 나란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꽃분이가 작은 보자기에서 고구마 하나를 꺼내 승민에게 건네고 있었다. 이거 먹고 일해. 허기지면 힘도 안 나니까. 괜찮다. 너나 먹어. 너도 먹어야지 힘을 내지. 흥, 이럴 때만 다정한 척하긴. 꽃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승민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 미소와 애정이 가득했다. 괜히 신경 쓰이게 하네. 선혜는 그 장면이 거슬려 고개를 획 돌렸다.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꽃분이는 승민 앞에서 웃으며 다정하게 그의 옷깃을 손으로 톡톡 털어주고 있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선혜는 마당을 걷다 말고 손에 쥔 부채를 꽉 움켜쥐었다. 그날 저녁상을 받으며 선혜는 입맛이 없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왜 그러느냐? 요즘 식사가 부쩍 줄었구나. 그냥 더워서요. 더위. 요즘 바람이 선선한데 무슨 더위란 말이냐?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는 사이 선혜는 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장면. 꽃분이와 승민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냥 하인들끼리 친한 것이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다. 며칠 후 마을 근처에서 꽃놀이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새 꽃들이 화사하게 피고 많은 사람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겸 선혜는 꽃놀이에 나서기로 했다. 꽃이 만발한 언덕. 화사한 꽃들 사이로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다. 교수들은 비단 치마를 여미고 앉아 각자의 도령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혜는 화사한 잎사귀를 만지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는 그때 먼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라비, 개나리가 활짝 핀 것 좀 봐요. 어쩜 이리도 이쁠까? 먼 곳에서 들려오는 꽃분이의 목소리. 그곳에는 승민과 꽃분이가 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꽃분이는 승민의 소매를 잡아 끌며 여기저기를 구경하러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싱글벙글 웃으며 승민의 팔을 잡고 흔들었고 승민은 못 이긴다는 듯 피식 웃으며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다. 또 저러네. 선혜는 그 장면을 보며 괜히 꽃을 만지작거렸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빴다. 왜 나빠지는 거지? 그저 하인들끼리 친한 것뿐인데 저들이 무슨 사이인지가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속이 시끄러웠다. 신경 쓰지 말자. 상관없는 일이야. 선혜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 순간 꽃분이가 승민의 옷깃에 꽃을 꽂았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좀 멀끔해 보이네. 승민이 어이없다는 듯 웃어넘겼다. 그 꽃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며 선혜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아씨, 하인이 놀라며 그녀를 불렀지만 선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선혜는 일부러 혼자 바람을 쐬겠다고 나섰다. 꽃놀이에서 기분이 뒤숭숭했기에 그저 조용히 걷고 싶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아씨? 승민이었다. 왜 여기 계십니까? 그는 예상치 못한 만남에 놀란 얼굴이었다. 선혜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피했다. 산책 나왔을 뿐이다. 이 시간에요? 승민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 말투가 왜 그렇게 신경에 거슬리는지 내가 알바 아니지 않느냐. 선혜는 차갑게 내뱉었다. 승민이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선혜의 시선은 떠나지 않았다. 머릿속에 자꾸 꽃을 꽂아주던 꽃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괜히 더 신경이 쓰였다. 선혜는 자신도 모르게 뜬금없는 말을 내뱉었다. 그 꽃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승민이 당황한 얼굴로 선혜를 바라봤다. 예. 선혜는 자신의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걸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는 말을 흐리며 돌아섰다. 승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자신을 향한 선혜의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날 이후 선혜는 승민과 꽃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뭐라고 해야 할까? 마치 입안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간 것처럼 거슬렸다. 아침이든 낮이든 승민이 하인을 따라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볼 때면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신경이 곤두섰다. 특히 꽃분이가 다정한 눈빛으로 승민을 바라보는 장면이 더 신경에 거슬렸다. 왜 저렇게 신이 났을까? 저게 그렇게 좋을 일인가? 꽃분이가 승민에게 먹을 것을 챙겨줄 때마다, 옷깃을 다듬어 줄 때마다, 웃으며 팔을 툭 치고 장난칠 때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신경 쓰였다. 아니, 아예 눈에 거슬렸다. 그날 오후 선혜는 별 생각 없이 마당을 거닐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승민을 보았다. 늘 그렇듯 물동이를 이고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역시나 꽃분이가 서 있었다. 꽃분이는 승민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하, 선혜는 저도 모르게 콧방귀를 뀌었다.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물동이에서 흘러넘친 물이 꽃분이의 치맛자락에 튀었다. 어머나, 꽃분이가 놀라며 치마를 살폈다. 다행히 많이 젖진 않았지만 승민은 황급히 사과했다. 미안하다. 괜찮느냐? 괜찮아. 뭐, 금방 마를 거야. 꽃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선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다. 왜 하필 또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묵직해졌다. 그 순간 선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불렀다. 아니, 정확히는 이유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승민을 불렀다. 거기 승민이 고개를 들었다. 꽃분이도 선혜를 보고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부르셨습니까? 이리 와 보거라. 승민은 영문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조용히 걸어왔다. 그가 가까이 오자 선혜는 일부러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내 방 앞마당에 가미피 수북이 쌓였더구나. 예. 누군가 치워야 할 터인데 침내가 한가해 보이는구나. 승민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한가하다니? 내가? 이 순간에도 그는 물동이를 짊어지고 있었고 그의 저고리는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아씨의 명령이라면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씨.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데 옆에서 꽃분이가 조용히 선혜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왜 그러세요? 라는 의문이 담겨 있었다. 선혜는 그 시선을 외면한 채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날 밤 선혜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책을 펼쳐보아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차라리 자수를 놓아볼까 했지만 바늘을 쥔 손이 자꾸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승민과 꽃분이가 함께 있는 모습뿐. 왜 신경이 쓰이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척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질투였다. 그러나 선혜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야, 나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감정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승민은 저작거리로 심부름을 다녀오게 되었다. 마침 장이 서는 날이라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승민은 조용히 장터에서 마님이 시킨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오라버니, 꽃분이가 환한 얼굴로 뛰어왔다. 어쩐 일이야? 이참에 나도 필요한 물건 좀 사려고. 꽃분이는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승민과 함께 장터를 돌아다녔다. 둘은 함께 떡을 나눠 먹으며 이것저것 구경하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선혜, 그녀는 가마 안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같이 있네. 이번엔 더했다. 함께 장을 보고 웃고 똑같이 떡을 나눠 먹고 있었다. 선혜는 그 모습을 보며 손끝에 힘을 주었다. 아니야,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저작거리가 소란스러워졌다. 저놈이 도둑이야! 장터 상인이 소리쳤고 도둑 한 명이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도망쳤다. 그리고 그 도둑이 달려오던 방향에는 선혜의 가마가 있었다. 도둑은 사람들을 밀치며 미친 듯이 달렸고 순식간에 골목을 가로질렀다. 아씨, 위험하십니다. 가마꾼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순식간이었다. 도둑과 가마꾼이 뒤엉키는 순간 선혜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떨어져 다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그때 언제 왔는지 모를 승민이 달려들어 선혜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모래바람이 일었다. 시장 바닥에 넘어진 가마꾼과 도둑이 뒤엉켜 몸부림쳤다. 하지만 선혜는 바닥에 나뒹굴지 않았다. 승민의 품 안에 그녀는 안전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너 선혜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을 감싸 안은 승민을 바라보았다. 그 품 안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승민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인이 주인을 보호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이유도 없이 오직 그녀를 보호하려는 순간적인 행동이었다. 선혜는 그 품 안에서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승민이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는 빠르게 몸을 물리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씨.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왜 죄송하다고 하는 걸까? 분명 자신을 보호해줬는데. 그때 꽃분이가 황급히 달려왔다. 오라버니, 괜찮아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승민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선혜의 가슴 한쪽이 또다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왜? 나는 이게 신경 쓰이지. 하지만 그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차갑게 말했다. 감히 어디에 손을 대느냐? 그 순간 승민의 표정이 변했다. 잠시 숨을 삼키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저 위험해 보였을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렇다, 단지 위험해서. 다른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 눈빛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선혜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장면. 승민이 자신을 보호하던 순간,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감정. 그건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그냥 하인일 뿐이다. 나는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 오늘 일도
그저 우연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자꾸만 손끝에 남아있는 감촉이 떠올랐다. 그 품의 온기가, 그 숨결이, 그 순간의 흔들림이. 한편 꽃분이는 그날 밤 승민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오라버니, 꽃분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응, 오늘 많이 놀랐지? 승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정만큼은 평소와는 달랐다. 그녀는 그걸 눈치챘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설마 오라비가 아씨에게 꽃분이는 자신이 품고 있던 불안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선혜가 미워졌다. 계속해서 승민과 얽히는 것도, 그녀가 승민을 바라보는 것도 다 싫었다. 그녀는 지금 이 감정이 질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괜히 승민과 얽히는 선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꽃분이의 마음속의 승민은 이미 혼례를 마친 자신의 남자와 다름없었고 머지않아 혼인해 그의 아내가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괜히 선혜와 얽히는 게 싫었다. 왠지 선혜가 자신의 것을 탐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꽃분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중얼거렸다. 설령 선혜가 승민에게 마음이 있다 한들 이루어질 수 없다. 그녀에게는 그저 호기심이겠지만 다치는 건 승민이었다. 꽃분이는 입술을 질끈질끈 씹으며 불안한 표정으로 승민을 떠올렸다. 지금 이 불안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이다. 하지만 꽃분이는 몰랐다. 이미 선혜의 마음에 승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일그러진 삼각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